아싸, 내일부터 휴가다. 자랑해야지. 여보세요? 선배, 그거 아세요? 저 내일 휴가예요. 자랑하려고 전화했네. 부럽다. 어디로 가요, 휴가? 저 세부요. 내일 아침 비행기. 아침 비행기? 가자마자 수영하면 딱이겠다. 경훈씨, 왜요? 선배, 그거 아세요? 저 내일 세부 못 가요. 엥? 내일 아침 출국인데? 갑자기 결항이 됐대요. 아니, 하루 전에 결항이 돼요? 아니, 물론 기상 악화 이런 문제 때문에 될 순 있는데 돈은 환불된대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수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진수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 줄여서 이진수입니다. 세상 곳곳의 뜨거운 이슈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긴급사항 알림. 공항 수용 한계와 기상 악화로 영월 0일 가나다 구간 항공편 ABC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외 여행 소비자 상담률이 전월 대비 87.5%가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데요. 혹시 출국 하루 전 항공편 취소 통보로 수개월째 골머리를 앓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의 환불 문제를 다룬 여성동아 이경은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동아 이경은 기자입니다. 경은 기자님, 에어아시아의 환불 갑질 논란 그 내막이 궁금합니다. 제가 휴가를 가려고 표를 예약을 했다가 네. 하루 전날 결항 통보를 받았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저 말고도 피해를 받고 있는 소비자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통화를 했던 유채연 씨와의 통화 내용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세부로 해외여행 계획을 했었는데요. 네네. 아시아라는 항공사를 통해서 그 비행기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 전날에 이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환불이 될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환불을 접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답도 없고 환불을 안 해주더니 이후에 제가 문의를 다시 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크레딧으로 환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빠르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전날 취소됐기 때문에 호텔이나 액티비티 투어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에어아시아를 사용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계속해서 포인트 환불을 받으라고 하니까 더욱더 답답했습니다. 와, 하루 전에 취소 통보라 엄청 당황스럽겠어요. 사실 하루 전에 취소 통보 짜증나죠. 더 문제인 거는 네. 겨우겨우 이제 AI 챗봇을 통해서 네. 고객센터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실 그게 이 소비자도 더 화가 나는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4월 4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유채연 씨는 항공편 환불을 받으셨나요? 이제 저와 취재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구제 신청을 한 결과 네. 결국에 환불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쉽진 않았죠. 근데 제가 에어아시아의 이런 민원 문제를 정말 저 대학생 때부터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유씨처럼 에어아시아와 환불 문제를 겪는 이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고객들의 불만이 수년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의 첫 번째 생각은 일단 에어아시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센터가 사실 AI 고객센터입니다. 네, 근데 그 AI가 정말 챗 GPT 같은 AI가 아니라 정해진 대답밖에 할 수 없는 AI예요. 그래가지고 뭐 심각한 문제를 한 3번 연달아 치면 상담원과 연결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사람 상담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적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사람 상담원과 연결이 되더라도 환불이 안 됐다 말을 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는 거죠. 환불 건수가 많아서 환불이 되고 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뭐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을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결항 사유가 세부 공항의 그 수용 가능 여부였어요. 항공사가 표를 판매했는데 공항에 자리가 없다. 말이 되나요? 사실 결항 사유에는 기상 악화와 네. 이제 세부 공항의 수용 가능 여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또 집착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날 세부로 운행한 항공기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제주항공과 이제 대한항공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기상 악화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그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수용 가능 여부가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국토부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항로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 표부터 파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뭐 추측일 뿐이지만 제가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충분히 모객이 되지 않으면 그 전날 결항을 하는 수법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측들이 온라인에 떠도는 이유겠죠, 아마.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이제 에어아시아의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환불을 해준다라고 하면 불법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불을 해주는 게 네. 자꾸만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우처 환불을 그쵸. 권유한다는 거네요. 바우처 포인트로 환불을 권유한다는 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국토부에서 에어아시아의 환불 민원이 이제 자주 제기돼 한국 소비자원과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정확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사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뭐 다만 이제 에어아시아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전날에 결항을 했다가 환불 문제로 소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네. 인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제스처가 가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해외 항공 환불 상황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안 중 하나인 뭐 한국 소비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기관들은 해외의 항공사의 경우에는 크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어서 뭐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없다고 해요. 그럼 경은 기자님이 제가 보니까 지난해 10월 29일, 11월 7일, 12월 8일에 고객센터 채팅으로 환불 관련 문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해 12월 25일, 27일, 올해 1월 10일과 16일 4차례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해 에어아시아 측과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환불금을 못 받았죠. 그 이후에 바우처 환불을 권유받았고요. 그러면 바우처로 환불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해봐야 될 방법은 네. AI 챗봇이나 고객센터와 끊임없이 입씨름을 해서 환불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우처를 원하지 않는다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걸로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카드사 해외 이의제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이 상담원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AI 챗봇을 넘어야 되는데 복불복 아닙니까? 그쵸? 네, 복불복뿐만이 네. 아니라 계속 심각한 문제라고 쳐야지 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상한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상담원과 네. 통화도 아닙니다. 통화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에어아시아는 현재 한국에 지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챗봇으로 대화를 하는 그 외국인 채팅 상담원이 있는데 뭐 제가 난 지금 리펀드를 받아야 되는데 리펀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리펀드 팀이 너무 일이 많다 일을 하고 있다 전달을 해주겠다 했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죠. 아, 그런 네. 거예요. 혹시 에어아시아 외에 환불 민원이 많은 항공사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좀 피해 사례를 보니까 네. 사실 에어아시아가 그런 지적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건 사실이고요. 네. 뭐 그 외로는 타이항공 같은 문제점이 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항공권 환불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여러 항공사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에어아시아는 무려 2년, 3년 지금까지도 환불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년, 3년 동안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항공권 구매 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을 했듯 네. 그 고객센터와의 소통이 몇 번 했을 때 통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환불 이제 최대 기간인 약 한 3개월 정도라고 봤을 때 그게 넘어갔다. 이러면 카드사를 통해서 해외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소비자 대신 그 네. 해외 가맹점과 갈등을 좀 해결해주는,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카드사가 소비자 대신 해외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업과 해결해 볼 수 없다면 카드사를 이용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해외 이의 제기, 뭐 해외 분쟁 해결, 네.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로 연계를 해줄 거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비스는 대부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는데 해외 이의제기 신청 조회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드 소지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로그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유를 작성한 다음 항공권 예약 확인서, 네. 그 다음에 항공권 결제 내역, 그 다음에 환불 증명 서류. 이 증명 서류라는 게 뭔가 싶지만 환불 확정 이메일을 캡처한 것으로도 가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 파일들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물론 이렇게 통해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피해자,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외 결제 분쟁 해결 문제잖아요. 이게 또 한 가지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해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네. 반품을 했는데 환불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네, 그럴 때도 내가 이걸 환불을 했다는 그 증명 서류를 가지고 해외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 체크카드와 다르게 돈을 지불할 때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청구일 전이라면 청구 보류 신청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재 후일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출근길 벚꽃나무 보셨나요? 어느덧 벚꽃잎이 다 떨어지고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행 떠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항공권 다 예약했는데 전날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합니까? 즉흥 결제도 좋지만 내가 탑승할 항공권이 지연, 환불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닌지 꼼꼼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올해 무탈한 해외여행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동화 홈페이지에서 기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